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저녁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텐데요. 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데요. 전화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가 가능해요. 유튜브는요, 이데일리TV 유튜브에 검색하신 다음에 생방송 들어오시면 지금 이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오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힘든 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여전히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뭔가 좀 변화가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지금 좀 추가 매수라든지 좀 끌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동안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고민들 해결하시고 저도 오늘 이 1시간 동안 열심히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요.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변동성이 꽤 컸어요. 상승과 하락을 계속 요구하면서 결국은 플러스 마감이 됐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0.35%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하락폭이 좀 나와서 마이너스까지 전환이 됐다가 결국은 이제 후반부에 조금씩 올라오더니 결국은 0.06% 소폭 플러스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특히나 최근에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죠. 그런데 오늘의 이 반등이 저점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반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내일부터 해서 주가의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서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중성주 쪽으로 자금이 안 들어왔어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좀 불안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됐고 그러다 보니 코스닥 쪽은 조금 더 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400원대 고점을 좀 찍고 그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코스닥 그동안 못 올라갔던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도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하락을 좀 멈췄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주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시거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TV 토론회가 처음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약간 불안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한쪽으로 기울었다면 그쪽을 향해서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정책이 워낙에 상반되다 보니까 시장도 그런 눈치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TV 토론회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저녁쯤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 지금까지는 물가가 잘 떨어져 왔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지금 전달보다는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은 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시장보다 종목들이 많이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상담을 해드리면서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셨는데, 자, 어떤 종목이에요? 에코프로비엠님. 아, 에코프로비엠이요? 네. 아,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 얼마에 사셨어요? 19만 1,000원에 15%입니다. 19만 1,000원에 15% 사셨어요? 네. 그러면 이건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얼마 안 됐는데. 그래요? 좀 많이 네. 내려온 것 같아서 제가 매수했는데 너무 지금 일이 내려와서 네. 너무 걱정이 많아서 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제가 볼 대책을 좀 해주세요. 성급하셨어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반등 주면서 올해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증권사의 전망들이 좀 나왔거든요. 아마 네. TV에서도 이제 좋아질 거라는 그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전망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희망감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왔던 건데 반등이 만약에 정말 좋아질 거였으면 계속 반등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반등 나고 나서 밀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이제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저점을 잡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많지는 않아서 혹시 네. 지금 15% 비중이시긴 한데 이 한 주당 가격이 지금 네. 10만 원이 넘어가니까 금액으로는 네. 좀 크게 들어가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뭐 이거는 손절을 근데- 조금 절반이라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볼 추가 때는 매수해야 제가 볼 때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네.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자, 네. 그 에코프로 BM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 주고 밀렸다가 반등 주고 밀린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냥 밀리지 않아요. 밀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마다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네. 에코프로 BM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9만 원 초반선이기 때문에 반등 줄 때 매수 가격 부근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만간 반등을 주겠습니까? 반등은 무조건 주고 나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떨어지는 과정에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사셨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주가 반등 나오면 매수가 19만 1,000원 정도에서 나오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너무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애초에 사면 안 돼요. 왜 사셨어요, 이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등 줬을 때 근데 못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욕심 부려서. 이 반등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야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못 파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욕심부리가 많이 손해를 그러니까. 많이 봤어. 근데 네. 욕심 안 부리려고 해. 네, 이번에는 반등 나오면 꼭 나오세요. 그러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아, 자, 이렇게 타주시면 시간 됩니다. 뭐 많이 안 걸려도 되겠습니까? 아유, 올해 당장 내일도 나올 수도 있는 반등이라 매수가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일이든 아니면 모레든 반등 나오면 그때 정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전화 연결이 지금 잠깐 좀 진행 중인데 여러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주식 챔피언쇼 지금 상담하는 방법,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023772-0269번이에요. 지금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상담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일찍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전화 연결했다가 전화 또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충분히 상담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자,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오늘 꼭 상담 받고 그리고 내일을 준비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에요? 네, ISK.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일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19,150원에 10%인데요. 네. 제가 이것이 네. 그 어느 매니저분님이 2만 원에 상장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샀는데 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이게 많이 떨어졌는데 네. 사실 처음에 매수를 한 게 지금 2만 원에 19,150원이니까요. 네. 그러면 상장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사셨네요. 네네네. 그죠? 제가 2만 원대부터 사가지고 네. 이게 두 번에 산 거예요. 추가 매수 하셨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하신 거죠? 추가 매수를.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일단 근데 제가 이거 네. 추가 매수를 또 하면은 언제쯤 해야 될까 하고요. 추가 매수요. 하지 마세요. 네. 이거 안 돼요. 추가 매수하면. 안 돼. 지금 ICTK가 공모 가격이 2만 원이에요. 공모가가 네, 2만 네. 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네. 이제 공모가를 밑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공모가를 밑돌았다는 건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신규 상장주거든요. 네. 자, 보통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기대를 안 할까요? 기대를 많이 하겠죠. 저는 처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든지 중요한 건 이제 결국은 누가 산 거예요, 이걸? 지금 시청자분께서 제가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래서 결과는 누가 가져가요? 시청자분 본인이 지금 결과를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네. 판단은 결국은 이제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 잘 기억하세요. 네. 처음에 이제 그 상장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청약을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상장되고 나서 바로 건들면 안 돼요. 네. 처음에 모든 종목이든 처음에 신규 상장된다고 해봐요. 주변에 만약에 음식점이 오픈한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감자탕집이 신장 기업을 해요. 그럼 사람들 관심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한 번쯤 먹어보고 싶잖아요. 생각 없지. 그죠? 한 번쯤 먹어보고 싶고 저 맛있을까 기대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막상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 어때요? 발길이 끊겨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오픈했을 네. 때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려요. 궁금하니까. 이게 심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ICTK의 경우에도 처음에 상장됐을 때 밑에 거래 있죠. 거래를 네. 보시면 거래가 어때요? 가장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고 이제 그런데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게 상장된 날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조금 이제 우리가 음식점에서도 맛이 별로 없네? 그럼 발길이 끊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네. 모든 결과는 첫날 그 다음부터 결정이 돼요. 첫날 봉의 저점 있죠. 제가 지금 옆에 네. 선 하나 그어놨어요. 이 가격 아래로 네.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맛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면 발길이 끊기는 거죠. 그럼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세요. 상장됐을 때 공모가를 밑들고 있다는 건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생각을 해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런 경험이 사면 안 지금 돼요. 처음이라 네, 아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싶고 지금 당황하는 맞아요. 거예요. 처음에 경험을 지금 안 하셨다면 나중에 언젠가는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글쎄 말이에요. 지금 네. 이걸 경험을 많이. 삼아서 잘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네. 볼 때 지금 오늘 119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네. 지금 밑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일 월요일장이 좀 중요할 것 같은 내일장이죠. 내일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장에 반등이 나오면 그러면 네. 이 종목은 위쪽으로 대략 이제 제가 가격을 한번 제시해드리면 15,000원 정도 이 반등 줄 때 15,000원 부근에서 나오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일장이 반등이 안 나오고 밀리면 그냥 이건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손해가 커질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회사는 어때요? 네? 회사는 어때요? 원래 첫날 처음에 상장된 기업 처음에 상장이 됐다라는 건 회사가 안 좋아서 상장되는 건 없어요. 회사가 좋기 때문에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그 상장 요건들을 갖추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그런데 처음에 상장됐을 때는 거의 이제 상장됐을 때 기대감이 주가를 올려요. 하지만 이거는 상장돼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이 기업의 적정 가격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 상장됐을 때는 회사의 어떤 내용이든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처음 상장됐을 때는 그냥 트레이딩 위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대응이 되게 중요한 자리까지 왔으니까요. 저는 내일장이 반등 주면 15,000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는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목소리 힘내세요. 이번 기회로 다음에 실수 안 하면 되잖아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예, 어떤 종목이에요? 유신테크고요. 네, 52,700원에 10%입니다. 59,000원이요? 52,700원. 52,700원에 매수하셨군요. 자, 비중이 예. 10%. 자, 예. 그러면 52,700원이면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또 네. 55일선 받쳐놓고 네. 조금 더 추가로 했는 겁니다. 더 사셨어요? 오늘 55일선 터치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좀 했는데 네.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돼가지고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사실 지금 55일선을 기준으로 요번에 반등을 좀 주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는 거죠? 예, 그죠? 예. 네. 근데 저는 뭐 다 좋아요. 이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실적을 보는 방법도 있고 성장성을 보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이 차트를 통해서 이제 매매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동평균선의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평균선은 이 가격이 이동한 자리들을 선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흐름을 보는 거지. 딱 여기서 반등 그렇죠. 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이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간혹 보면은 이제 뭐 경제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수급선이다 생명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흐름 자체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유진테크는 이미 이제 한 번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가격이 약간 위아래로 좀 벌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 변동성이 네. 좀 나오고 있다는 건 위쪽으로 55,000원짜리가 고점을 좀 만들어 가고 있고 아래쪽에서는 47,000원 정도 자리에서 저점을 만들면서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지지 구간이 거의 없는 상태니까 지금 내일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은 많이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 지금 화면을 잘 보세요. 이거는 지금 제가 박스권의 흐름을 한번 쳐놨거든요. 예. 여기서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 거예요. 이게 네. 우리가 지금 주가가 과거에 유진테크가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무너진 자리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간 자리도 있죠. 그리고 지금은 올라갔다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 거예요.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건 하락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네. 올라가다 힘이 어느 정도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매수와 매도의 그 약간의 그 지금 뭐라고 그러죠? 힘겨루기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예.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매도하는 금액들이 좀 커지게 되면 매도 압박을 많이 받게 되면 이 저점을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예. 그걸 판단하기에는 좀 일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2,700원에 이제 매수를 52,700원이니까 그러면 지금 위쪽으로 가격이 현재로서는 이제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현재 매수가에서. 아래쪽으로는 이제 만약에 손절가 잡고 대응한다면 솔직히 아래쪽으로 조금 이제 여유를 두고 보셔야 돼요. 얼마 정도 잡으셔야 되냐면 48,000원 정도까지 잡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지금 유진테크는 아직 흐름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48,000원짜리를 손절가 잡고 위쪽으로 55,000원짜리가 이제 위쪽에 계속 막히는 자리잖아요. 올라왔을 때 예. 또 막힐 거예요. 그러면 55,000원에서 매도하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유진테크는 48,000원 잡아놓고 위쪽으로 55,000원에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8,000원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비중을 조금 늘려서 상관은 한번 할 수 있겠네요. 늘리는 건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격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 빠져버리면 어때요? 빠져버리면은 그렇죠. 이건 데미지가 좀 많이 크니까요. 밀릴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네. 자리를 손절가로 잡아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예. 그냥 정리하기가 좀 아쉽다라고 하면 차라리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한 절반 줄였다가 밑에서 추가 매수를 다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HB 솔루션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9,470원 50%. 9,470원에 50%요. 50%. 네. 자, 보겠습니다. 한 50%. 네. 9,450원, 예. 70원에 50%. 예, 네. 어제 들어갔습니다. 어제 들어가셨어요? 예. 자, 근데 하루 만에 지금 전화를 주셨는데, 자,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앞으로 비전이 좀 있는가 하면 반도체 뭐 이야기를 많이 하시대요. 네. 멘토님 이야기하시고 그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일단 반도체 쪽이 지금 계속 흐름은 살아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어제는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도 올랐어요. 네, 엔비디아 주가는 떨어졌는데 오늘은 그 하이닉스가 떨어졌다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진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올라갔다는 건 아직 힘이 좀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HB 솔루션의 경우에도 이제 오늘 흐름을 좀 탔을 거예요, 아마 장중에. 그죠? 그래서 보이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이 종목도. 그래서 아직까지 흐름이 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요거는 조금 더 보시되 전망이라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신고가 영역에서의 전망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밑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6,000원 정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지금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10,000원 정도 구간에 가까이 왔잖아요. 근데 오늘 윗꼬리를 물었고 엔비디아도 주가가 좀 흔들리네요. 그러면 약간 불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매도 압박을 받고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영역에서는 전망보다는 이게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중도 50%의 비중은 좀 많이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단타치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요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한다면 비중은 10%로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이거 50%가 쭉 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예. 이건 손절가를 잡고서 대응해야 되는 거지 그냥 전망을 보고 끌고 가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HB솔루션이 아래에서 막 예를 들어서 6,000원 아래에서 샀다. 그러면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래로 밀려버리면 이게 8,000원, 7,000원까지 눌릴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대응을 좀 잘하셔야 되고 내일 만약에 지금 예. 이제 그 내일 만약에 반등 주면 수익이잖아요. 예. 내일 거래가 됐을 때 수익 구간이면은 이거는 10%만 남겨두고 정리하시죠, 차라리. 네. 난 좀 장기적으로 좀 걸고 가고 싶은데. 장기로 가져가시면 나중에 1년 후에 봤는데 이게 7,000원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10,000원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장기로 볼 때는 밑에 있을 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장기로 본다는 건 이제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워요. 수익을 내기가. 제가 볼 때는 이게 크게 오른 것도 아닌데. 아, 크게 오른 게 아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크게 올랐어요. 왜냐면 지금 주가 지수가 올라간 폭하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의 그 상승폭하고 HB솔루션의 상승폭하고 비교해보면 이 종목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외국인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만약에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종목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시장이 올라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좀 큰 종목, 좀 싼 종목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럼 만약에 시장이 지금은 한쪽에 지금 반도체 쪽에 쏠려 있지만 만약에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나오고 다른 업종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을 사게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수급이 빠지니까 좀 밀리게 된단 말이죠. 저는 지금은 어쨌든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저는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혹시나 이게 언제 흔들릴지 모르니까 흔들리는 순간 또 이게 수익에서 손실을 받겨버릴 수 있잖아요. 비중이 적으면 모르겠는데 비중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저라면 어쨌든 10% 정도만 가볍게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손절가는 8,500원 잡고 손절가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뭐 10,000원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분할로 매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HB솔루션은 일단 수익일 때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8,500원까지 떨어지네. 밀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충분히. 밀릴 수 네.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위에서 어쨌든 수익일 때 물량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 네. 많으십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YC고요. 네. 19,200원에 20%예요. 19,200원에 YC요. 예, 예. 자, 오늘 너무 6%가 고점에 떨어졌는데. 샀어요. 네. 19,200원에 사신 거고요. 그죠? 네네, 네네. 언제 사셨어요? 좀 얼마 전에. 그렇죠. 이게 솔직히 한 24,400원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떨어지면 사고 해가지고서는 네. 19,780원이 평균 단가였었는데 네. 떨어진 거를 또 사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19,200원까지 만들어놨고 오늘도 좀 샀어요. 19,200원을 만들어놨는데 네. 너무 고점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겁이 나가지고선 처음에 사실은 만 몇천 원대 초반대부터 해가지고 재미는 조금 보긴 봤었어요. 네. 올르면 팔고 사고 올르면 팔고 그러다 보니까 고점까지 갔었는데 네. 지금에 와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엊그저께도 19,300원까지 어젠가 갔었어요. 또 가기도. 네. 이게 변동폭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여쭤봐가지고서 정리를 해야 될까.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제가 이것저것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네네. 일단 수급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수급은 누가 이제 그 이끌어왔냐면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이때 당시에요. 저점에서 딱 이제 치고 올렸죠. 그죠? 네네. 이렇게 치고 올릴 때 누가 들어왔냐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왔어요. 그죠? 네네.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이제 뭐 수급이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을 찍은 자리가 22,950원이에요.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이때부터 누가 꺾이고 있어요? 외국인 수급이 꺾이고 있고 덩달아서 기관 수급도 조금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반도체 그 장비 쪽에 대규모 수주가 한번 터졌거든요. 그렇죠? 네. 300억대 이상의 이제 수주 계약 소식이 한번 있었고 이 회사가 어쨌든 반도체 이제 그 테스트 쪽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장비와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YC도 역시 그렇게 올라갔는데 어쨌든 뭐든지 주가가 YC의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고 하지만 지금 비교적 주가의 상승폭이 실적에 비해서는 꽤 많이 올라온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보면은 아마 좀 약간 이제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뭐 TV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났는데 네네. 가족 오락관 네. 프로그램 보면 이제 그 폭탄 같은 거 있잖아요. 폭탄이 그렇죠. 이제 불이 붙다가 옆으로 막 이제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예.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딱 터진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나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 시간을 못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네. 최근에 많이 뛰어 올라갔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지만 어느 순간 네. 물량이 다 터져버리면 이제 주가가 팍 밀려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그만큼 많은 가격 조정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YC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같이 들어갔다 빠지기 시작했다면 여기서는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추가 매수 같은 것도. 왜냐면 이제 그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네. 제가 볼 때는 YC는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네. 저는 조금 고점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매수를 좀 안 하시면 정말 좋을 텐데 이렇게 네네.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사실 이제 심리적으로 사게 되거든요, 보통.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위험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반등 조금 떨어지면은 반등 주겠지 했다가 좀 반등 주면 올라갈 거야 했다가 또 떨어지면 지금 팔 거 그랬나? 이러다가 맞아요. 계속 이제 또 손실이 커지면 결국 못 팔거든요. 그래서 17,000원을 손절가격을 일단 잡아 놓으시고요. 이거는 뭐 흐름이 네. 아직은 뭐 밑으로 밀린다 이런 신호는 아직 오진 않았어요. 네네. 물량들이 뭐 분산되거나 이러진 않았으니까 반등 주면 19,2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2만 원 정도 선에서는 탈출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보자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네네네. 일단 손절가는 17,000원 잡아 놓으시고 그다음 위쪽으로는 2만 원. 이게 짧게 대응해서 좀 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17,000원, 2만 원. 네,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거 19,000 본전점을 매도를 해버리고. 그죠?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불안해서 그런 17,000원대 거예요. 되면은 네. 새로 매수를 시작할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17,000원 매수하는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매수하는 거 아니고 손절가하고 목표가 잘 잡으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요, 이번 주에 강연회가 마련되어 있는데, 자, 주말 동안에 어디서 강연회를 하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토요일과 일요일 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아래 보시면 이제 일요일 날 심야 주식이라는 방송이 오후 10시, 저녁이죠.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일요일 날 진행되는 이제 저녁 방송인데요. 일요일 날 저녁 방송이기 때문에 다음 주를 준비하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방법은요,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채널이 뜰 겁니다. 이 채널 안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심야 주식 방송은 주말 동안에 중요한 내용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는지 일정들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과연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를 미리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 다음 주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오프라인 강연회가요. 청주에서 있습니다. 자, 청주는 오랜만에 강연회가 좀 잡혔는데요. 청주에서 하는 강연회는요.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되지만 실제는 1시간 반 정도의 강의 시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시부터 진행되니까 1시보다 조금 일찍 오셔서 미리미리 자리를 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오프라인 강연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닿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시장의 상황과 앞으로의 또 상황들이라든지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개선이 될 수 있는가. 자,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강연에 오시면 여러분들도 아마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 저도 많은 내용들을 준비해서 갈 테니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날 강연의 일정들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유튜브도 상담 많이 올려주셨는데 유튜브 상담 한번 해볼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LG전자를 주셨어요. 자, LG전자. 요즘에 LG그룹주들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네요. LG전자가 지금 13만 1,000원에 비중 27% 매수하셨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이 좀 오래된 종목이군요.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 비중 27% 그리고 2년이 넘었다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를 내일 해도 되는지 물타기 하면 12만 1,500원 정도 단가가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중이 27%인데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가 저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건 지금 매수한 만큼 추가 매수를 더 하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일 추가 매수하는 건 저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차라리 조금 일찍 주셨으면 아래에서 제가 그 방송을 아마 좀 많이 챙겨보셨다면 LG전자는 밑에 있을 때죠. 이제 5월에서 6월 정도, 5월 정도 때예요.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좀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만약에 말씀하셨으면 아마 추가 매수를 이때 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랬으면 정말 타이밍이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은 지난번에 이제 액침 냉각 기술과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번 올라갔고 눌렸다가 다시 또 예풀 쪽과 관련된 이슈로 또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그냥 바로 올리기보다는 좀 눌러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LG전자를 추가 매수하려면 10만 5천 원 아래에서 사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10만 원과 10만 5천 원 이 사이 구간이죠. 제가 빗금을 잠깐 쳐드리면요. 이 구간입니다. 이 가격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차라리 추가 매수는 그때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추가 매수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그 정도 안에서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위쪽으로 반등 주면 위쪽으로 12만 원 정도에서 한번 다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렸을 때 추가 매수 위쪽으로 12만 원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목표가 일단 12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콜마 B&H. 자,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22,500원이에요. 그리고 비중이 17%. 22,500원. 이것도 된 종목이군요. 최근에 매수한 건 아니고요. 요 사이 반등이 있는데 추매가 좀 가능할지를 질문 주셨어요. 자, 비중이 17%. 콜마 B&H는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주가가 올라갈 듯 하다가 계속 이제 안 올라갔는데, 이 회사는 그동안 이제 너무 디스카운트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때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올라올 때 말고 항상 떨어져 있을 때 사야 되는데 떨어져 있을 때는 불안해서 못 사요. 근데 막상 올라가면 지금 이게 이제 시작인가? 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콜마 B&H의 경우에도 눌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등 바로 올라오지 않고요. 아마도 17,500원 아래쪽으로 좀 눌려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차라리 추가 매수하려면 17,500원 아래쪽으로 눌러줬을 때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반등 주면 매수가 왔을 때 탈출하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17,500원 아래쪽에서 눌렸을 때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삼성 SDI네요. 자, 이거 정말 힘든 종목인데 오늘 매수하셨다고요. 기술적 반등 노리고 들어갔는데 조언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만 원에 11%. 오늘 매수한 가격보다 지금 1,500원 정도가 지금 빠져 있네요. 지금 현재 68,500원이니까요. 그런데요. 기술적 반등? 이건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올 자리는 아닙니다. 뭐냐면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올라오는 반등인데 지금은 저가 매수가 나올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전 저점이
이 34만 원대거든요. 이게 지금 34만 2천 원 가격대. 이 자리가 최저점이고 이 자리 부근에 온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일찍 들어간 거예요. 이 부분.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그리고 우리가 매수할 때 이걸 보셔야 돼요. 밀리고 반등 주고 밀리고 반등 주고 또 밀리잖아요. 이건 뭐예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밀리잖아요. 이건 지금 하락이라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을 보고서 이런 데에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SDI의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을 보고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네. 그렇다면 이 가격에서 한번 좀 모아가 볼까? 중장기로 한번 봐볼까? 그런 관점이라면 모아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모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아니라 차라리 지난 최저점이죠.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그 부분부터 좀 노려보셔야 되겠죠. 지금 너무 좀 성급하게 들어가신 것 같아서. 다만 삼성 SDI는 지금 여기서 그냥 바로 밀려 내려가는 것보다는 중간중간마다 반등 주면서 이제 올라올 수 있어서 차라리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38만 원에 빠져나올 수는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38만 원 정도에서 반등 줬을 때 빠져나오세요. 기술적 반등, 이것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38만 원 정도 이 가격대, 38만 원 가격대에서는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정리해서 손실 없이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저 인성정보고요. 네. 4,335원에 15%입니다. 인성정보를 매수하셨네요. 지금 4,000원대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4월달에 사고 이틀 뒤에 유상증자 공시 뜨더니 이게 개파락 해가지고 좀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하고 혹시 상담을 한 적이 없으세요? 처음이에요. 아, 그러세요. 왜냐면 네. 그 인성정보를 제가 몇 번 상담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예. 가격대가 좀 높은 가격대에서 상담을 좀 진행했어서,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봤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증자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어요. 유상증자 때문에. 근데 이제 예, 예. 유상증자라는 건 이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유상증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성정보도 그렇지만 최근에 인성정보와 같이 그 원격 의료 관련주라고 하죠. 이런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의사 파업과 관련된 뉴스로 한번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예, 맞습니다. 이제 가만히 지켜보면요. 우리가 원격 의료는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는 되게 시장이 커요. 성장 잠재력이 되게 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 시장이 되게 정말 커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시장이 아직은 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기업들이 이제 기대감은 있지만 정작 실적이 못 따라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뭐 파업에 대한 이슈라든지 정책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잠깐 반등 나오고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좀 꽤 있어요. 그 대신에 회사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반등 줄 때 이제 올라올 때 잘 팔면 되는데 다만 이제 예. 이런 회사들은 사실 때 언제 사셔야 되냐면 이렇게 밑에 깔려 있을 때 사셔야 돼요. 이렇게 밑에 밀려 있을 때 있죠. 그래야 이제 올라올 때 파는 건데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 붙으면 이제 그때는 좀 오랜 기간 동안 물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 재료가 나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유상증자까지 했기 때문에 단기에는 조금은 올라가기가 좀 어렵고 이미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는 테마가 한번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다음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시황을 설명드릴 때 TV 토론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해드렸죠. 그죠? 예,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만약에 TV 토론을 하게 되면 누가 우세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어느 한 방향으로 어쨌든 결정이 좀 나긴 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이 바이든 쪽이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어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 오히려 좀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도 좀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의 결과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인하 정책을 썼는데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게 된다면 약간 인하 정책을 또 폐기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나 관련주들이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다려 보시고요. 나중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나중에 저는 4,500원에 다시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그때 파세요. 아시겠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강스템 바이오텍 네. 8,500원에 30%입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8,500원이에요? 네, 너무 오래돼서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볼 때 2020년도 같은데요. 네, 네. 1년, 2년, 판매를- 3년, 4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 근데 그 판매를 전에 해야 되는지 혹시 추가 매수는 아예 안 하셨죠? 지금 안에서 저기 네. 멘토님께 여쭤보고 네. 생각해 보려고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강세바이오텍이 원래 올라가면 이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런데 네. 떨어질 때 어때요? 막 지난번에 보니까 막 하한가도 막 무서워요. 하한가까지 막 떨어지잖아요. 무서워요. 그죠? 네.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그만큼 좀 많이 떨어져요. 그만큼 변동성이 되게 큰 기업이고 변동성이 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그 재료가 강스템 바이오텍의 가장 중요한 재료긴 하거든요. 근데 네. 줄기세포와 관련된 뭐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앞으로 중요한 그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네. 성과가 그만큼 또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뭔가 성과를 내서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테마가 들어왔을 때는 올라가지만 그래서 지금 30%도 너무 많이 사셨는데 이거 너무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진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려도 이게 꼭 매수가에 팔 수 있다라는 그 희망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좀 그러기 좀 어려워요. 이 종목은 나중에 4,500원까지 지금 올라와봐야 그 다음을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도 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재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좀 올라가다가도 네. 또 떨어질 때 봐봐요. 많이 흔들죠. 네. 그러니까요. 4,500원, 지금 상담보다는 저는 4,500원 와야지 그때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지금은 기다려보세요. 저는 그 4,500원 정도까지의 반등 가능성을 있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네. 4,500원 잡아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네. 지금은 좀 기다리셨다가 어쨌든 지금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지금 여기서 포기할 필요 없고 4,500원 왔을 추매도 때 하지 말고. 추매하시면 안 돼요, 이건. 네, 네, 네. 흔들릴 때 많이 흔들리면 추매인데 비중 큰데 또 손실 커져요. 네. 그러니까 네. 4,500원 오면 그때 꼭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네. 괜찮아요. 아직 괜찮으니까 4,500원에 꼭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성우하이텍, 성화이텍 네, 성우하이텍 9,200원. 9,200원이요? 네, 비중은요? 5%요. 5%요. 오늘 사신 건 아니죠? 예, 지난번에 네. 예,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 네. 9,000, 한 3,400원까지 가다가 다시 네. 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반등하길래 반등하면 팔아야 되나 어쩌야 되나요? 혹시 저하고 상담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죠? 김영국 선생님하고. 그래요. 일단 지금 아마 멘토님도 제가 볼 때는 목표 가격을 지금 9,300원 정도에만 잡아드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위쪽으로 잡아드리지 않았을까요? 예, 11,000원 잡아주셨거든요. 그죠? 그때. 네. 예. 아마도 지금 그때까지 끌고 가야 되나 아니면 성화텍은 지금 목표가를 매수가 정도에 잡을 필요는 없고요. 이게 올라갈 때마다 지금 눌러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기업은 다 그래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그게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오늘 올라갔다가 부딪혔다 밀렸는데 아마 좀 지치셔서 그럴 것 같아요. 지치셔서.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새로운 목표가를 좀 잡아드릴게요. 저는 11,000원까지 보기보다는 10,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000원까지 본다면 조금 이제 길어지니까 늘어지니까 조금 이제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제 들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좀 불안하고 눌릴 때마다. 그러니까 성화이텍은 저는 10,000원 밑에서는 좀 팔지 않고 10,000원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수익 내고 나오자는 거죠. 굳이 여기서 좀 팔 필요는 없고 10,000원까지 저는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10,000원에 올라오면 파세요 그때.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연맹토입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그, 알체라요. 알체라. 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7,000원에 30%예요. 7,000원에 30%요. 예, 예. 저 물을 타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언제 물 타셨어요? 아, 10,000원대 이상에서 탔었죠. 아, 이게 지난번에 그 전환사채 손실 때문에 예, 대표이사의 예. 지분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악재로 이제 그 작용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게요. 예. 그래서 지금 지분이 줄었다는 건 이거 되게 큰 경영권에 대한 문제일 수 있어요. 되게 좀 제가 그래서 한번 상담을 예전에 딱 이제 이 당시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제가 그때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이게 답이 지금 나올 수가 있는 답이 없었어요. 왜냐면 회사가 뭔가 그 실적도 지금 잘 나고 있는 회사라면 모르겠는데 실적도 지금 잘 안 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표의 지분까지 줄어들었다는 건, 근데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지분이 좀 줄어들었고 이 회사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보통 기업들이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이 상장이 되려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상장 요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의 경영권에 조금의 그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생기면 보통 이제 적대적인 M&A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알체라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엮여준다면 한번 이제 주가가 올라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건 하나의 일종의 시나리오일 뿐이고, 일단 알체라는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를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추가 매수를 일찍 그것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회사는 결국은 주가가 빠지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건 실적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적이 안 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더 빠져버리면 정말 난감한 거예요. 예, 그렇게 먹고 있죠.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최대한 지금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이미 주가는 악재가 반영돼서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 좀 잡아주고 올라가면 그때 조금씩 이제 손실을 줄인 선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올라왔을 때 이제 지난번에 급락 나왔던 자리 있죠. 3,500원. 지금은 한 번에 급락이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충격을 왔으니까 3,500원 정도 회복을 하면 그때는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3,500원까지 올라오기를 좀 기다려 봐야 돼요. 그래서 3,500원 올라오면 그때부터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아마 3,500원까지 올라오면 이 물렸을 때 이 물량들을 다 소화시키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위쪽으로 한번 튀는 자리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요거는 3,500원 정도 자리 반등 주면 그때 한번 좀 상담을 다시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만약에 1,500원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비중을 어쩔 수 없이 좀 줄여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이건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1,5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해하셨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위험성이 좀 있어서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최대한 이거 잘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가셔야지. 아시겠죠? 네, 꼭 연락 주세요. 나중에 반등 주면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은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못 따신 분들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에 또 많이 연락 주세요. 자, 지금 시간 8시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